식당이 11시부터 손님을 받아요. 그래서 오전 10시면 우리 그 어머님들도 뭐 아이들, 남편, 직장, 학교 보내놓고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제 메밀국수 집에서 무료 강의를 해주겠다. SNS에 올렸더니 한 번 할 때마다 30명에서 4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거의 뭐 11시에 땡 한다고 손님이 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11시 조금 넘어서 한 11시 반 정도까지 한쪽 구석에서 강의를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강의를 해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셨던 30명, 40명이 그냥 가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공짜로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30, 40명이 다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고맙다며 포장 안 해가도 되는데 2개, 3개 막 만두, 전 이런 거는 막 10개씩 포장을 해가지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걸요. 그 오전에 문 열자마자 관광버스가 한 대 왔다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매출을 안고 시작하는 이 요식업 사장님은 그 하루가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고 저는 매번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씩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기분 좋게 먹으면 뭐든지 더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 화이트보드도 갖다 놓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정말 강의 다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요리 강좌할 때는 요리 재료 이런 거 제가 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저는 그렇게 공짜를 줘라를 해석을 해서 초반 제 가게가 원래도 잘 됐는데 좀 더 튼튼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는 이제 이 공짜를 줘라로 강의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의 어쩌면 핵심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진짜 행복해질 것이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명을 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 식물들은 그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존재 이외의 것들에게 뭔가 이로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신이. 절대 걔 혼자만, 예를 들면 개미가 있으면 개미한테 개미야 너한테 정말 날씬하고 까만 예쁜 다리 6개와 잘록한 허리를 줄 테니까 너 혼자 네 몸 예쁘다고 감상하고 그 다음에 단물 쪽쪽 빨아 먹다가 죽어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이런 존재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게 우리의 모든 지구 우주의 생물체는 다른 존재에게 이로우라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로우라고 만들어진 존재구나. 이거를 반드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 계급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유발 하라리는 아마 이렇게 저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장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저장을 못하게 된 사람 간에 서로 빌려주고 받다가 너 빌려갔으니까 여기 와서 일 좀 해줘 이러면서 최초의 고용인 피고용인이 생겼을 것이다 라면서 계급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계급과 고용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고용주가 좋은 거, 계급이 높은 게 좋은 거 이러면서 자꾸 내 거, 내 저장, 내 돈, 내 욕심, 내 거만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니까 내 거만 하다가 죽음 앞에 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한 뭐 제와벌이라든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든가 죽음이 나오는 그런 책들 읽어보시면 다 자기 것만 내 욕심만 챙기고 살다가는 결국은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모든 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좀 역으로 이용을 해보자 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자 입정이란 말이 있어요. 유자 연약한 어린아이가 입정
우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여러분 위태롭게 아장아장 걷고 장난 놀다가 뭔가 뭐에 탁 걸려가지고 우물 쪽으로 몸이 기우뚱하면 그 옆에 있던 그 어떤 악랄한 살인자, 뭐 악랄한 사기꾼, 나쁜 사람도 그 순간에는 아이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친다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내 사업,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에 적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장기나 바둑을 내가 둘 때보다 옆에서 훈수 둘 때 묘수가 잘 떠오르죠.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이게 인간의 뇌 심리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장기 바둑을 둘 때는 내 승리예요. 그죠? 내 승리. 그리고 프로 기사라면 내 상금. 그리고 내가 얘를 이겨서 내 쾌락. 오로지 내 거. 요 내 거에 휩싸여 있으면 창의적인 묘수가 안 보이게 여러분 진리는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왜 훈수 둘 때 좋은 묘수가 떠오르냐면요. 제가 아까 유자 입장 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훈수 둘 때 절대 이기는 사람의 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는 사람의 수를 계속 쳐다보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이 발현되는 거죠. 창의는 여러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발휘되는 거라 그래요. 내가 내 돈을 벌고 싶어서 창의를 발휘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짜봐야지 하고 백날 욕심을 가지고 아이디어 해봐야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길이다. 이 말이 남을 구하려고 시작을 해야 훈수들 때처럼 묘수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지금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둑으로 돌아가면 바둑 두는 훈수 두는 사람이 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저 친구 지금 저기다가 딱 두면 이기는 사람의 대마를 싹 잡아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그 유자입정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서 창의가 발휘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려 볼게요. 한 달 전에 제 고향이 경북 상주가 고향입니다. 꽃감이 유명한 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청도 꽃감, 산청 꽃감에 밀려서 3위예요. 3위. 그래서 상주가 꽃감으로도 요즘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제 고향인데 가슴 아프게 상주가 그 없어질 도시 10개인가를 뽑았는데 2위인가 3위였어요. 상주는 여러분 예전에 위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경상남도 다 합쳐서 경상도라 그러잖아요. 그 경상도가 경주에 경자 따고 제 고향 상주에 상자 따서 경상도거든요. 충청도가 충주, 청주 따서 충청도고 전라도는 전주, 나주 따서 전라도고 강원도는 강릉, 원주 따서 그러니까 다 대도시들 따서 한 건데 그 위대한 상주였는데 지금 없어질 도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주 축협에서 강의 의뢰를 받아서 상주까지 이렇게 2시간 넘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건 제가 진심입니다. 뭐였냐면 정말 상주의 어떤 농축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해주고 싶다. 제가 이제 이런 책도 많이 읽고 제가 그런 브랜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가는 데가 상주 축협에서 저를 불렀고 우리 상주 사람들만 아는데 상주가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거기는 공장도 없고 뭐도 없고 청정지역이어가지고 한우 소 키우기에 엄청 그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 사람이니까 고향 편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진짜 제가 느끼기에 횡성한우 못지않은 그런 퀄리티의 한우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브랜드도 없고 인지도도 없으니까 공급은 많은데 팔려나가지가 않고 상주 안에서만 그냥 조금씩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주 한우를 팔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주 휴게소쯤에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중부내륙 타려고 하다가 너무 그때가 기억납니다.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그럼
브랜드를 만들려면 네이밍, 이름 먼저 만들어줘야 되니까 상주 한우의 브랜드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여러분, 제가 진짜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중부 내륙으로 싹 빠지는 그 12초 만에 제가 이름을 딱 만들었어요. 뭐냐면 제 고향이 경북 상주라 그랬죠. 상주 하면 꽃감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상주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브랜드 이름은 상주는 한우예요. 그러니까 맛있어서 상주는 한우, 잘 키워서 상주는 한우, 특별해서 상주는 한우, 마블링이 아름다워서 상주는 한우. 그러니까 이렇게 상도 준다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 상주하면 한우 이런 것처럼 상주는 한우. 제가 이거를요 12초 만에 떠올리고, 아, 이래서 남을 위해서 훈수를 둘 때, 그럴 때에 창의력이 발휘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상주 축협에 가서 조합장님 포함 100명 넘는 축협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정말 100명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면서 당장 상표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어떤 얘기 해드리고 싶냐면, 저도 뭐뭐 하면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나도 개그맨이었으니까 유재석처럼 유명해지면, 아니면 박명수처럼 유명해지면 나도 그때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안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늘 오늘 죽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DNA가 생긴 거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여주 휴게소에서 지나가면서 상주는 한우 이름이 탁 떠오르면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더 해갔는데, 막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왜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지 들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러고 뛰어들어가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이걸로 상주 꽃감이 상주 한우가 한 팩도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잘 팔리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날 하루가 제가 되게 행복했겠죠. 제가 그 상주 한우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런 어떤,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우리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만 들어봐도 제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했겠죠. 제가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막 고가 이런 데서 뭐가 날라와가지고 천재지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늘 저는 죽을 수가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날 만약에 제가 올라오다가 그런 식으로 뭔가 또 사고가 나서 제가 서서히 죽어갔다면 저는 너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철학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여러분, 이제 그럼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저는 내 집에 나만의 무기고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뭐냐면, 누구나 책은 여러분들 집에 찾아보면 몇 권씩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구역에다가 저는 지금 소장하고 있는 책이 한 3,000 몇백 권 정도 돼요, 제 집에. 근데 그 중에 한 300권 정도를 세 분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야에는 인문고전 철학,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책들, 뭐 데미안, 노인과 바다 뭐 등등. 그러면 제가 진짜 힘들 때, 뭔가 제 인생에 뭔가 번아웃이 오고 우울해졌을 때, 여기에 읽었던 책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재정비하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여기서는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스 고딘이라든가 이랑주 작가님의 책이라든가,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오로지 여러분 돈 벌겠다 책입니다.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 이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마케팅, 홍보,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다 모아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새로 나온 책들을 쫙 해놓고 여기 있는 책들을 읽어서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올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낙타 단계, 사자 단계, 어린아이 단계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 단계까지 오면요, 마지막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저도 이제 제가 독서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 사람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처음에는 독서를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독서를 통해서 식당 해가지고 돈도 벌고 싶고, 독서를 통해서 유명해져야지. 저도 당연히 그 단계 낙타사자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겁다기보다는 꾹 참고 읽고, 허리 아프고 눈 빠질 것 같은데도 참고 읽고, 그 하루하루가 1초 1초가 즐겁지가 않는 순간이 많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로 저는 감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독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뭔 말이냐면, 저는 지금 제 인생에 하는 일 중에 돈 버는 거, 뭐 저도 골프 치고 낚시하고 캠핑 가고 해외여행 가고 다 하지만, 제가 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즐거운 게 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러분 책 꺼내놓고 책 읽다가, 뭐 노자의 말 한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딱 걸리면 이 문장을 딱 보고 이러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를 통해서 이 독서하는 자체가 즐거운 그 순간,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그 순간까지 가신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은 인생을 정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서를 통해서 이 단계까지 가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